2024년 10월 17일 역사에 어떤 날로 기록될까요? 검찰이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날로 남을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300만 원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기자들에게 4시간 동안이나 왜 무혐의인지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를 마치 주가 조작에 연루당해서 실현 이익 23억 원을 어쩔 수 없이 챙긴 관계자처럼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 존엄, 사실상의 대통령 김건희 씨를 위해 부끄러움도 없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만적으로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언급하며 비판하는 검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앞세워 왔습니다. 그랬을까요?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는 성공한 쿠데타라는 코미디 같은 이유를 대며 기소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 사진 속 인물이 김학의 법무차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랜저 뇌물을 받은 정인균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1인당 술값을 100만 원이 안 되도록 계산해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검찰 권력과 이해를 같이 하는 세력은 봐줍니다. 이게 검찰의 본 모습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법률가적 양심 운운하는 말 가소롭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선택적으로 외면하는 고질병이 도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오히려 검찰이 입증했습니다. 검찰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8월 28일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전제입니다. 기소와 공소를 유지할 공소청을 두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내놓았습니다. 수사절차법에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 타건 수사 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을 담았습니다. 검찰개혁 사법 처리는 민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정중히 호소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사법을 통과시킵시다.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합시다. 그래야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검사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 해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한번 실기하지 않았습니까?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사법 추진과 함께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검찰 독재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김건희 씨 면죄부 발부, 명태균 씨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등은 정권 퇴진으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26일 오후 2시 검찰 해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즉 탄추위를 발족해 누구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정권 퇴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11월 2일에는 가장 윤석열 정권에게 호의적이라는 대구에서 탄핵 다방을 엽니다. 국민께 직접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것입니다. 이후 전국을 다닐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조기 종식합시다. 8년 전 그때처럼 두터운 옷과 목도리, 장갑을 준비해 주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사 또는 지지자들의 조국혁신당 조롱과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에는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경쟁이 전개되니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과 싸움에서 민주당이 동지임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밝힐 것은 밝히겠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왜 지민비조, 지역은 민주, 비례는 조국혁신당 기조를 버렸냐고 비난합니다. 조국혁신당이 4월 10일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당의 자발적 결정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일관되게 지역정치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10월 16일 재보선에서도 1대1 구도 만들기 약속을 지켰습니다. 민주당에 진지하게 세 가지 묻습니다.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 하자고 했던가요? 민주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고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넣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조국혁신당은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역은 민주당, 비례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민비조라는 선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모두 키우기 위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결과였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묻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도 안 낼 것입니까? 또 묻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호남에서의 경쟁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롭게 했습니까? 10월 16일 선거 전후 호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십시오. 호남 언론의 사설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협력과 경쟁이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조국혁신당에게 지역구 후보를 내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판단과 결정은 조국혁신당이 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유일하게 수권정당의 능력과 규모를 갖춘 제1당입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